실록 116건 세종 29년 6월 5일 병인 첫번째 기사 1447년 명정동 12년 세자가 계조당에서 조참을 받다. 세종실록 116건 세종 29년 6월 5일 병인 두번째 기사 아비가 불증했던 훈련주부 김수온의 고신의 서경에 반대하나 불허하다. 사관원에서 아뢰기를 훈련주부 김수온이 이제 서반에서 동반으로 옮겨 임명되었사온데 그 아비 김훈이 기왕에 불충을 범하였으므로 고신에 서경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수온이 문과 출신으로 이미 동반을 지냈는데 너희의 말이 늦지 아니하냐. 또 조정의 신하로서 이 같은 흠절이 있는 자가 자문 많은데 너희들이 그것을 다 쫓아낼 것이냐. 속히 서경함이 마땅하니라 하였다. 수온의 형이 출가하여 중이 되어 이름을 신미라고 하였는데 수양대군 이유와 안평대군 이용이 심히 믿고 좋아하여 신미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꿇어앉아 앞에서 절하여 예절을 다하여 공경하고 수온도 또한 부처에게 아첨하여 매양 대군들을 따라 절에 가서 불경을 열람하고 합장하여 공경하여 일거니 사림에서 모두 웃었다. 세종실록 116건 세종 29년 6월 15일 병인 세번째 기사 사옹별좌의 잦은 교체를 막다. 의정부에서 이조의 정문에 의가히 아뢰기를 사옹별자는 크고 작은 연향에 집사하는 자인데 근래에 가려볶기를 정밀하게 하지 못하고 또 자주 갈아되어서 그 업무에 익숙하지 못하고 그저 벼슬을 중미하는 길만 배우니 이제부터는 이조와 사옹 제조가 인품과 말솜씨에 재주 있는 자를 가리어 산망을 거쳐서 임명하여 그 임무에 오래 있게 하고 만일 그 임무에 유능한 자이면 비록 혹시 부득이 다른 벼슬로 옮기게 될지라도 바꿔대고서 도로 임명시킬 것이며 범죄한 자일지라도 십악이나 간죄나 도둑질한 죄가 아니거든 죄상을 참작하여 위에 아래에서 그대로 근무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6건 세종 29년 6월 9일 경호 첫번째 기사 정업원의 존표를 의논하여 존속시키도록 하다. 임금이 세자에게 명하여 육승지를 불러보게 하고 전제하기를 정업원은 설치한 지가 오래되었고 또 그 주지가 나의 친속이므로 혁파시킴은 불가한 듯하나 그러나 과부들이 모여 있어서 자주 나라 법을 간범하는 자가 있으므로 이에 혁파하고 싶은데 다만 이것들이 믿고 의지할 데가 없는 자들로서 순전히 원의 노비와 토지만 바라고 사는데 만일 갑자기 혁파하면 이 무리들이 필시 모두 갈 곳이 없을 것이고 그대로 두어 혁파하지 아니하면 도로 전과 같을 것이니 장차 곧 혁파할 것인지 가을을 기다려서 혁파할 것인지 어찌하는 것이 좋을까 하니 주와 승지 이의 흡이 말하기를 가을을 기다려서 혁파하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하고 도승지 황수신 등은 말하기를 이미 좋지 않음을 알았으면 마땅히 속히 혁파할 것이지 어찌 후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원에 있는 여성들은 모두가 사족으로서 논밭과 노비가 있는 자들이오니 어찌 모두 원의 노비와 토지만을 바라고 산다 할 것이옵니까 하니 세자가 말하기를 내 장차 이 뜻으로서 알아겠노라 하였다. 세종실록 116건 세종 29년 6월 10일 신리 첫번째 기사 세자가 계조당에서 조참을 받다. 세종실록 116건 세종 29년 6월 10일 신리 두번째 기사 하이언 황부인 이순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하이언으로 의정부 주하의정을 황부인으로 우의정을 이순몽으로 영중주원사를 박종으로 조하찬성 겸 판의조사를 정인지로 이조판서를 허우로 예조판서를 조회로 지중추원사를 박이창으로 예조참판을 이양으로 동지중추원사를 김의지로 한승부 윤을 삼았다. 세종실록 116권 세종 29년 6월 11일 임신 첫번째 기사 대마도 종정성과 일기주 원영이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시록 116권 세종 29년 6월 11일 MC는 두 번째 기사 기우제를 지내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이제 벼가 한창 자랄 때를 당하와 오랜 장마뒤에 여러 날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염려되오니 청하건대 기우제를 거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향과 충문을 각도에 나누어 보냈다. 세종시록 116권 세종 29년 6월 12일 개이온 첫 번째 기사 죽은 판사 김전의 아내와 첩의 재산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판사 김전의 아내 노씨가 고소하기를 처음에 전쟁에 있다가 남편의 부음을 듣고 강진으로 상사를 치르러 가려고 서울집으로 달려와서 행장을 정리할 때 남편의 천첩이 그 딸과 함께 나의 하는 일을 못하게 하여 혹은 치마 저고리를 잡아당겨 방해를 하고 혹은 손톱으로 다리 종아리를 핥기어 뜯기도 하며 또 욕설을 퍼부으면서 주인 영감 살았을 때 가재를 전부 저한테 주었으니 다른 사람은 마음대로 할 바가 못 된다고 하고 가재 능욕을 했습니다 하옵니다. 신들이 생각하건대 이는 강상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도리상 추국함이 마땅하오나 다만 전거될 것이 없사옵고 오직 저 첩의 노비뿐이온데 첩으로서 본처를 능욕한 죄는 조사의 실정을 알게 되면 유리 경하지 않사옵고 만일 그 노비의 말에 의하여 그 주인을 죄주게 된다면 또한 미안하옵니다. 그러하오나 노씨가 이미 한 집에 존장이 되었사온즉 천첩으로서는 그 노비를 사설의 할 수 없으므로 첩의 노비의 정언에 의거하여도 무방할 듯하온데 다만 이 일을 그 즉시 고소하지 않고 이제 재물을 다투어 끝에 발단되었으니 이것이 의심되어서 신들이 판단할 바를 알지 못하와 엎드려 성상의 지시를 기다려옵니다. 하므로 명하여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였더니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전이 노씨를 심히 박대하였으므로 노씨가 첩을 미워함은 짐작되었는데 만일 첩이 무례하게 하였으면 노씨가 반드시 즉시로 고소할 것이지 어찌하여 재산 다툼을 한 뒤에까지 기다렸는지 과연 의심되옵니다. 서로 용납하여 숨겨두도록 하는 것이 지극히 좋은 법이 될 것이오니 이로써 의옥을 만들어 법을 무너뜨리면 불가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6권 세종 29년 6월 13일 갑술 첫 번째 기사 가뭄 해가를 빌어 주인 석방을 지시하다. 형조와 사헌부와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근래에 수재와 한재를 인하여 민생이 간구하다가 금년에 풍년이 되기를 기다리어 거의 자리 잡히게 될까 하였더니 지난달에 오랜 장마 끝에 바람이 어지럽고 기후가 청명하여 장차 가물 징조가 있으니 백성의 억울한 일을 풀어주고 하늘에 징계할 일을 삼가는데 방심할 수 없으니 가벼운 죄인을 석방하고 침체된 옥사를 결정짓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6권 세종 29년 6월 14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세자가 비득전에서 상식을 올리다. 세종시록 116권 세종 29년 6월 15일 병자 첫 번째 기사 가뭄을 근심하여 술 진상과 각도의 반찬거리 진상을 정지시키다. 임금이 가뭄을 근심하여 술을 진상하지 말기를 명하고 또 각도에서 반찬거리 진상하는 것을 정지시키었다. 세종시록 116권 세종 29년 6월 15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재생원 노복이었던 김동이 제조 이순몽을 고액하나 탄핵치 말게 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재생원의 노복은 다른 사역에 임용되지 못하게 되면 이미 법을 세운 것이온데 내의원 청직 김동은 재생원의 종이었기에 그 신들이 그 연유를 신문한 적 말하기를 처음에 제조 이순몽을 모시는 관으로 있을 때 양근 땅의 별장에 모시고 가다가 도중에 병이 나서 가지 못하게 되니 제조가 미워하여 나를 못된 병의 환자들이 있는 곳에 두게 한 것을 별차 의원이 나를 수월한 병인이 있는 곳에다가 두었는데 제조가 사람을 시켜 알아보고서 의원이 그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것을 미워하여
곧 녹봉을 없애고 파면시켜 쫓아내고 나를 못된 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 두게 하여서 나는 과연 중병을 얻어 거의 죽게 되었다가 다시 소생한 후에도 전옥의 조선군으로 보내어 여러 달이 되도록 그대로 두었는데 형조 판사 윤형이 내가 올해 고역에 있는 것을 보고 연유를 묻기에 내가 사실대로 고하였더니 그리 한지 수십일 만에 내의원 청직이 되었습니다 하오니 신들이 생각하옵건대 대신이 사사로운 노염으로서 사람을 죽을 땅에 보내고 또 의원을 쫓아낸다는 것은 재상으로서의 채통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천한백성을 침해하고 학대함이 또한 심하였사오니 이 일은 고소할 거리가 될 것 같사옵니다. 그러하오나 청직을 문초하던 연고로 발각된 것이고 또 전번 수교에 자기의 억울한 일이나 침해된 일 같은 것을 모두 덜어주라 심리하라 하셨으므로 신문할 것을 청하옵니다 하였는데 허락하지 아니하며 사무에서 다시 청하니 명하여 재생원 관리를 보러 그 상황을 물은즉 사헌부의 말과 다른지라 임금이 말하기를 소인의 말을 듣고 갑자기 대신을 탄핵하면 옳지 못하니 신문하지 말라 하였다. 순몽은 성질이 볼리 사납고 개박하며 지조와의 행실이 거칠고 미혹하여 비록 무예로 이름이 있었으나 그러나 어리석어서 지략이 없고 겁내어 용기가 없으니 당시 사람들이 장수의 채통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제 한때의 사사로운 원혐으로 사소한 사람을 미워함이 너무 심하여 불법한 일을 감행하니 당시의 중의가 그러게 여기었다. 세종시록 116권 세종 29년 6월 15일 병자 세 번째 기사 평안도에 홍수가 나다. 평안도 감사가 보고하기를 본도에 여러 달 계속 비가 와서 평양 등 13고을들의 냇물이 뒤집히어 모래가 덮인 논이 모두 2356결이나 됩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116권 세종 29년 6월 16일 정축 첫 번째 기사 가뭄을 이유로 형조 판사 윤혁이 사직을 청하나 불허하다. 예로부터 가뭄의 재앙은 형벌의 공정하지 못함에서 연유되는 것인데 신이 용렬하고 우매한 것으로서 외람되게 주관의 우두머리로 있으면서 소동이 번거롭게 많고 감옥이 비게 때가 없게 하여서 거룩하신 정치에 누가 되고 하늘의 재앙을 불러오게 된 것이 모두 말미암지 않음이 없사오니 바라옵건대 신은 직책을 거두셔서 하늘의 꾸지람을 누기시어 주소서 하니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16권 세종 29년 6월 18일 김효 첫 번째 기사 비가 와서 수를 진상하게 하다. 비가 왔다. 의정부와 육조에서 아뢰기를 그늘에 비록 가문 것 같사오나 금천, 과천, 수원 등 같은 곳에는 약간의 비가 오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비에도 넉넉히 벼가 소생할 만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염려하심을 조금 놓으시고 약주를 드시옵소서 하고 인하여 향온 열병을 올리는 임금이 말하기를 건년에 수재와 한재가 겹쳐 들어서 백성이 궁하고 굶주리며 내심이 염려하였는데 다행히 금년에는 곡식이 꽤 잘 자라더니 홀리언 한창 다 자라게 될 시기에 들어서 연일 비가 아니오므로 깊이 걱정이 되었는데 이제 이렇게 비가 안 내리니 나도 매우 기쁘다 하고 드디어 수를 진상하게 허락하고 각군과 각전에도 거전대로 드리게 하였다. 세종시록 116권 세종 29년 6월 19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선종과 교정의 주지 임명 방식을 정하다. 의정부에서 이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선종과 교정의 사사 주지를 그 종의 계행이 있는 자로 한 사람 뽑을 때에 세 사람을 골라서 이조에 보고하여 임명하게 하되 임기는 30달로 한정할 것이며 주지로서 범죄한 일이 있으면 각각 그 종에 거론하여 탄핵하고 예조에 보고하여 논제 파면할 것이며 범죄가 중한 자는 청구했던 중도 또한 아울러 죄를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6권 세종 29년 6월 20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세자가 개조당에서 조참을 받다. 세종시록 116권 세종 29년 6월 20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각도의 진상을 하도록 청하나 불허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각도에서 전례로 진상하는 물선은 모두 진상하지 말게 하셨사온데 경상, 전라, 충청도는 작년에 실롱하지 않았고 금년에도 비가 비록 흡족하지는 못하나 역시 비가 오지는 않았사오며 경기는 운반하는 노력이 들지 않사오니 청하오건대 모두 진상함을 허락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농사일이 한창이니 아직 몇 달 더 기다려서 허락하겠노라 하고 드디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16권 세종 29년 6월 20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일본 일기주 원영이 토산물을 바치다. 일기주의 병부 소보 원영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고 예조의 글을 보내기를 작년에 황후께서 승하하셨음을 엎드려 덧잡고 조상하는 예의를 올리고자 하였사오나 저 역시 아비의 상사를 당하와 이제까지 지연되었사오니 황공함을 견디지 못하오며 이제 경박한 물건으로서 선사드리는 정성을 표시하옵니다 하였는데 명하여 배 45필을 주고 또 특별히 명주 4필과 무명, 흑마포, 흰모시, 각 2필씩과 호핀 2장, 잡채 화석 2장을 하사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116권 세종 29년 6월 23일 갑신 첫 번째 기사 큰 비가 내리다. 세종시록 116권 세종 29년 6월 23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소를 진상하지 말게 하다. 세자가 승정원에 이르기를 여름에 소를 진상하는 것은 이미 전례가 있으나 이제 각도의 진상하는 물선을 정지시켰는데 의정부와 의논하여 소를 진상하게 하면 어떠할까 하니 이에 승정원에서 의정부와 예조로 더불어 진상하게 하려 한즉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임금은 영국시 소를 죽이지 않는다 하였는데 매년 여름에 정부에서 자주 진상하는 것이 마음에 미안함으로 법을 세워서 금하고자 하나 의서에 이르기를 좋은 약이라 하였고 또 노인에게 좋다 하였으니 만일 부득이하여 쓰게 될 때는 법을 세운 뜻에 걸리게 되므로 굳이 하지 않을 뿐이니 정부에 이르러서 진상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6권 세종 29년 6월 23일 갑신 세 번째 기사 함길도 감사에게 도질제사의 본령과 행령의 운영에 대한 대책을 지시하다. 함길도 감사가 도질제사에게 유시하기를 우의정 황부인이 아뢰기를 도질제사의 본령과 행령을 왕래하는 노비에게 바라지하여 주는 패단이 적지 아니하니 경성은 도읍으로 고쳐서 판관을 혁파하고 본령을 행령이 있는 종성 땅으로 옮기는 것이 마땅하였다 하기에 여러 신하에게 의논한 적 일치되지 않고 내 또한 어느 말을 쫓아야 맞을는지 알지 못하겠으니 경등이 널리 알아보고 익히 헤아려서 아뢰라 하였다. 세종시록 116권 세종 29년 6월 23일 갑신 네 번째 기사 정업원을 점진적으로 혁파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정업원은 토지와 노비를 많이 가지고 있어 머리를 깎고 신앙을 지키는 과부로서 의지할 데가 없는 자들을 공양하는 것은 진실로 국가의 후덕한 아름다운 뜻이오나 그러나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된 자가 1000이나 100분이 아니온데 정업원에서 기르는 것은 수십 명에 불과하와 고르지 못하였다는 원망이 있고 또 주지가 옳은 사람이 아니면 전답의 세납을 자기의 소용으로 삼아서 그 패단이 무궁하오니 청하옵건대 혁파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일 갑자기 혁파하면 과부들이 반드시 갈 곳이 없는 자가 있을 것이니 이제 현재의 수요에 의하여 주려도 보충하지 말아서 점차로 혁파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6권 세종 29년 6월 24일 을류 첫 번째 기사 돌림병 구휴를 지시하다. 각도의 감사와 개성부의 유수에게 유시하기를 근련 이래로 돌림병이 대단히 성하여서 1년 동안 사망한 것과
구제된 수요를 상고해보니 서울 화린원에서는 살아난 사람이 10의 8이나 9가 되는데 외방에서는 한도에서만 사망한 자가 거의 4,000명이 되니 어찌하여 서울과 외방이 이같이 서로 다른가? 그 까닭을 캐어보면 화린원에서는 마음을 다하여 약이나 음식을 알맞게 하여 주기 때문에 살아남는 자가 많고 예방에서는 구휼할 수가 없어서 드디어 어린애들까지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는 것이 이같이 많은 것이니 말하기에도 가슴이 아픈 일이다. 각도의 돌림병 교휼하는 법이 원육전, 속육전에 실려 있어 자세하게 고 완비하여 남음이 없는데 다만 관리가 잘 살리지 못했을 뿐이니 경들은 나의 간절한 측은한 뜻을 못받아 일체로 기성된 법에 따라 구휼하는데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어질고 장수하는 나라를 이루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6권 세종 29년 6월 26일 정의 첫 번째 기사 세자가 외인이 가져온 원숭이 자 온값을 모두 치르도록 하다. 세자가 승정원에 이르기를 사북제조 김종수가 아뢰기를 원숭이가 있는 곳에는 말이 병들지 않는다 했는데 윤인보도 말하기를 일본에서 원숭이를 기르는 것은 오로지 이 때문이므로 말을 기르는 자에게 원숭이가 만일 없다면 반드시 그림이라도 그려서 벽에 붙여서 예방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내성에는 원숭이가 있어서 말이 병들지 않지만 외성에는 원숭이가 없어서 말이 자주 죽는 것이 그 증음이다. 내성에 원숭이가 수컷만 있고 암컷이 없으면 이제 외인이 자웅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다가 수컷이 죽었는데 예조에서 다만 암컷 원숭이 값만 준 것은 잘못인즉 수컷 값도 모두 주게 하라 하고 윤인보로 하여금 외인에게 말할 때 슬그머니 국가에서 원숭이를 구하는 뜻을 보이라 하였다. 또 이런 게 세종시록 116권 세종 29년 6월 27일 무자 첫 번째 기사 평안도 감사에게 야인에 대한 방비를 유시하다. 이제 통사 김신이 요동으로부터 돌아와서 아뢰기를 달단의 야선의 대군이 황하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겨울철에 야인이 두려워하지 않는 자 없이 감히 편안하게 살지 못할 것이므로 대개 그 세력이 한참 커져서 이같이 성에 간다면 장래의 별난을 다 알 수 없는 것인즉 경은 주밀하게 이 뜻을 알아 일응 방어할 모든 일을 모두 미리 신중하게 펴두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6권 세종 29년 6월 27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아비를 침탈한 주인을 죽이려다 실패한 밀양인을 공문하게 하다. 밀양 사람 변송은 나이가 겨우 10살로서 칼로서 그 주인을 찌르려 하다가 끝을 맺지 못하는데 그 아비 종이 주인에게 침탈당하였기 때문이었다. 의금부에서 잡아와 공문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116권 세종 29년 6월 29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전죄가 있는 조휘의 성균 주부 겸 종학 박사 임명을 반대하나 불허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이제 조휘로서 성균 주부 겸 종학 박사를 삼으셨사온데 성균관과 종학은 그 소임이 가볍지 않사와 모름지기 경명 행수한 자로 시켜야 하옵니다. 이는 전에 최경신과 병조 난청이 되었을 때 죄로서 옥에 갇히게 되자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주먹으로 경신을 때렸사오니 이 같은 박행한 사람은 이 소임에 마땅하지 않사오니 바라옵건대 모름지기 개차하소서 임금이 말하기를 말하는 바가 그럴듯하였다. 그러나 종신의 누가 아니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117권 세종 29년 7월 1일 심려 첫 번째 기사 세자가 휘득전에서 초하루 제향을 거행하다. 세종시록 117권 세종 29년 7월 1일 심려 두 번째 기사 이영, 권공, 윤번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영으로 화이군을 권공으로 봉헌대부를 윤번으로 판중추 원사를 이맹진 성념조로 함께 지중추 원사를 김세민으로 형조 참판을 이사임으로 공조 참판을 양후로 동지 중추원사를 하한으로 중추원 부사를 이심으로 인순부 윤을 김조로 한승부 윤을 신자근으로 이조 참의를 정척으로 호조 참의를 안진으로 병조 참의를 조수량으로 형조 참의를 임효신으로 공조 참의를 조순생 봉안국 김수연으로 모두 첨지 중추 원사를 원자직으로 수사헌 장령을 김남으로 수사관원 우헌납을 조회로 경기도 관찰사를 권맹손으로 함길도 관찰사를 민궁으로 경상도 관찰사를 기건으로 전라도 관찰사를 성봉조로 경상우도 도절제사를 삼았다. 세종시록 117권 세종 29년 7월 1일 신묘 세번째 기사 경관한 자가 경관에게 하등을 맞으면 경관 본직 모두 파직시키도록 하다.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경관을 띈 자가 경관에서 하등을 맞으면 다만 겸직만을 파면시켰다가 그 뒤에 그 본직이 파면되면 경관은 그대로 벼슬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사람은 겸직을 파면시킬 것인가 본직을 파면시킬 것인가 하니 좌이정 하연 등이 아뢰기를 혹 경관을 꺼려서 짐짓 근무에 태만하기 때문에 하등이 되게 하는 자가 있사오니 만일 경관만을 파면시킨다면 이는 그 술책에 빠지는 것이오니 경관과 본직을 함께 파면하셔서 권장하고 징계함을 보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7권 세종 29년 7월 1일 신묘 네번째 기사 언문청 의방찬집 이 서사인 등에게 별도를 줄 것을 의논하다.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언문청과 의방찬집 서사인 별시위 충순위 내직원 사준원은 서찰에 공로가 있으므로 별도를 주고자 하는데 어떠할까. 각 관아의 아전으로서 이러한 자에게는 별사를 주는 것이 전례이다. 상항의 군사 성중관은 비록 남의 도목을 빼앗는 것이 된다고 제쳐 놓지만은 그러나 군사 성중관이나 이전이 도목을 빼앗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전에게는 별사를 주면서 유독 군사 성중관에게만 아니 준다는 것은 고르지 못함이 아닌가 의논하여 아래라 하니 좌이정 하연 우이정 황보인 좌찬성 박종우 우찬성 김종서 우찬판 정갑손이 아래기를 만일 군사 성중관이 공로가 있다고 하여 사도를 준다면 2, 3년 안에 혹 사품도 주고 혹 오품도 주게 되어 관작을 함부로 주는 일이 심해질 것입니다. 그 밖의 군사들도 또한 추위와 더운 장마에 국사에 근로하면서 항상 도목을 빼앗기는데 서사인은 앉아서 국록을 소비하면서 도목대마다 품계가 올라가는 것은 실로 미편하옵니다. 또 이전은 그 소망이 7, 8품에 불과하므로 비록 별사를 준다 하더라도 그다지 과람하게 될 것은 아니오니 진실로 충순위나 별시의 이해가 아니옵니다. 신들의 생각에는 서사인은 각기 당번하는 자 중에서 글씨 잘 쓰는 자 5, 6인씩 가려서 본드는 사람끼리 서로 교대하여 서사하게 하면 일과 효과에 손실이 없을 것이오며 그 중에 특히 공로가 있는 자는 의복이나 활이나 화살 등의 물건으로 상을 줄 것이었고 도를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마땅히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겠다 하였다. 세종시록 117권 세종 29년 7월 2일 임진 첫번째 기사 휘득전의 제사에 쓰이는 당상악과 당하악의 악기 배치를 정하다. 의정부에서 예주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휘득전에서 서평하는 제사에 당상악은 첫째 줄에 생, 아쟁, 방향, 대쟁, 화, 둘째 줄에 가공, 육인, 셋째 줄에 당비파, 퉁소, 당필률, 관, 당저, 당비파, 넷째 줄에 장고와 교방고 각 둘로 하옵고 당하악은 첫째 줄에 향비파, 현금, 방향, 가야금, 향비파 하나씩, 둘째 줄에
향필률 가공둘 대금둘 가공둘 해금 셋째 줄에 장고 하나 교방고 둘 넷째 줄에 당비파 당적관 방향 당필률 통소 당비파 다섯째 줄에 장고 5로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7권 세종 29년 7월 3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서울과 예방의 돌림병 치료하는 법을 밝히다. 세종시록 117권 세종 29년 7월 3일 개사 두 번째 기사 대마도 종정승이 사람을 보내 등무가 등무리를 보내 조회하였다. 세종시록 117권 세종 29년 7월 3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선능의 사시 대향과 속절 별제의 좌우의 협탁을 제거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리기를 여러 산능의 사시 대향과 속절 별제는 문소전의 예에 따라 좌우 양쪽의 협탁을 제거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7권 세종 29년 7월 6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전라도 영산성 조전선의 무사한 도착을 치하하다. 승정원의 전지하기를 7월철에 행선하는 것은 철기인지라 전라도 영산성에서 조전선이 일찍이 도착하지 않아서 내가 심히 염려하였더니 이제 초운선과 이운선이 철기 전에 도착하였고 삼운선은 바로 철기를 당하였는데도 위험한 길을 잘 건너서 모두 이미 강릉에 도착하였으니 내 심히 기뻐하노라 하고 앞선 만호에 의복을 차등 있게 내려주고 또 명하여 조운선 1600명에게 조운군 1600명에게 음식을 먹이게 하였다. 철기는 철을 끓임을 말한다. 세종시록 117권 세종 29년 7월 7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세자가 휘득전에서 가을 제향을 거행하다. 세종시록 117권 세종 29년 7월 8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이양 이정령 신기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양으로 동지 중추원사를 이정령으로 경기도 도관찰사를 충청도 도관찰사를 신기로 강원도 도관찰사를 삼았다. 정령은 부모로서 학식과 이제가 있으므로 특별히 이 벼슬을 제수한 것이다. 세종시록 117권 세종 29년 7월 8일 무술 두 번째 기사 도채찰사 황보인을 함길도를 보내고 행성을 쌓았다. 황보인을 함길도로 보냈는데 도승지 황수신을 명하여 황인문 밖에서 잔치를 내려 전송하게 하고 또 의정부에 명하여 보제루에서 전송하게 하고 꽃과 술을 내려 총애하며 위로하기를 지극하였다. 행성을 쌓기를 회령부 북쪽 속시가의 남쪽 봉우리로부터 오도리 김서가의 마을까지 하였는데 석축이 9,749척이고 흙을 깎아내린 것이 41,789척이며 본도 백성 8,526인을 사역하였는데 8월 15일에 역사를 시작하여 9월 14일에 그쳤고 또 삼수군 서면강 어기로부터 상목원에 이르기까지 석축을 3,050척인데 갑산 삼수의 백성 1,000명을 사역시켜 8월 초 5일에 역사를 시작하여 9월 초 5일에 그쳤으니 이스로 계산하면 29리 237척이다. 이때 인이 성을 쌓는데 열심하여 매년 춘추로 양계를 드나들면서 흉년의 고생을 피하지 아니하니 서북 지방 백성들이 죽을 지경이었다. 세종시록 117권 세종 29년 7월 9일 기의 첫 번째 기사 세자가 휘지할 때 백숙과 사부는 이름을 일컫지 말도록 하다. 승정원의 전지하기를 이제부터 세자가 휘지를 내릴 때에 백숙과 사부는 직함만을 호칭하고 이름은 일컬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117권 세종 29년 7월 9일 신해 두 번째 기사 개성 북신사 경기 분지 천원 신늑사 등의 관리를 지시하다. 개성부 유수에게 유시하기를 외가 여흥군 민변의
분묘에 딸린 원찰인 북신사가 무너져서 중이 들어 살지 못하여 산불을 금할 수가 없다는데 이제 호조 참판 민신을 말을 들어 가까운 곳에 망패된 절의 목재와 기와를 거두어 실어다가 주게 하라 하고 또 경기도 감사에게 요시하기를 임강형에 있는 문순공 민적의 분묘 동구에다 분지 천원을 옮겨 짓고 중들을 살게 하여 산불 금지를 대비하게 하라. 그런데 원우는 반드시 길가에 지어서 행례에 편리하게 하되 만일 설치할 땅이 마땅하지 않거든 사연을 갖춰 다시 아래게 하라 하고 또 여흥신릉사에는 문도공의 영정을 모셨는데 의지 없는 잡생들이 잘 수하지 못하여 형편없이 되었다기에 이제저라도 장성 백암사의 중 항몽을 들어가 살게 하였으니 잘 안접시켜 주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117권 세종 29년 7월 9일 기해 세 번째 기사 경외 관원의 가자 방법을 정하다. 의정부에서 이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르기를 경외 관원에게 가자하면은 다만 관원만 상고하여 하였사온데 혹 연호를 기록 착오로 인하여 재수에도 차이가 있게 되오니 이제부터는 중외의 모든 관리로서 만기가 되어 가자하게 된 자는 각자가 벼슬 받은 연호를 써서 경중에서는 본사로 올리고 외방에서는 감사에게 보고하여 당해 주에 이관해서 다시 마감하여 가자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7권 세종 29년 7월 11일 신축 첫번째 기사 세자가 개조당에서 조참을 받다. 세종실록 117권 세종 29년 7월 11일 신축 두번째 기사 시체를 묻지 않고 그냥 버리는 것을 조사하도록 하다. 경기도 감사에게 유시하기를 들은 즉 선 및 심리 밖에 사람의 시체를 버린 것이 잘못 많다 하니 가까운 데가 있거든 하물며 먼데 일이야. 시체를 덮고 묻는 것은 이미 법령이 있으니 수령들이 거행하지를 못하니 경이 알아서 때때로 조사하여 살피라 하였다. 세종실록 117권 세종 29년 7월 11일 신축 세 번째 기사 강도 김을진 죄수 박암 자리를 처참하다. 세종실록 117권 세종 29년 7월 13일 개묘 첫 번째 기사 강도 귀생을 처참하다. 세종실록 117권 세종 29년 7월 13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외인과 야인이 바친 물건의 품등 규정을 상하 등으로 나누도록 하다. 예조가 전지하기를 외인이나 야인이 성심으로 바치어 온 물건은 유사의 품등을 정할 때 대개 하등에 넣어 헐값으로 제급하는 실로 미편하였다. 이 뒤로는 품등을 정할 때 아무쪼록 적당하게 하되 만일 상등으로 할 만도 하고 하등으로 할 만도 한 물건이면 나은 편을 따라 품등을 정할 것으로 예규를 삼으라 하였다. 세종실록 117권 세종 29년 7월 14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조유례가 판통례 문사를 겸하는 것을 반대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요사이 조유례로서 판통례 문사를 겸하게 하였사온데 통례는 곧 가까이 모시어 예의를 집행하는 관직이오매 엄난하고 더러운 자의 후손이 마땅히 할 벼슬이 아니오니 고치시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말이 옳다. 다만 이러한 사람이 벼슬길에 통하지 못한 것이 오래임에 요전에 대신들이 의논하기를 선대의 험들 때문에 벼슬길을 막아버리는 것은 성인의 도리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하기에 내 그대로 따랐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유래와 조유신이 함께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이 비로소 통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의리를 들어서 진술하니 정부에 의논하겠노라 하였다. 세종실록 117권 세종 29년 7월 15일 을사 첫 번째 기사 대마도 종정성 살마주 등 원희구가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시록 117권 세종 29년 7월 17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사관은 사헌부에서 조유례의 판통례 제수를 반대하나 불허하다. 선비의 탐욕함과 여자의 엄탕함은 한 가지이옵니다. 조유례는 엄탕한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판통례의 벼슬을 제수하셨사온데 예의를 맡은 관직은 그 소임이 지중하와 이 사람이 감당할 바가 못되옵니다. 전일의 사헌부에서 옳지 않음을 극렬 진술하였으므로 신들은 생각하기를 마땅히 윤허하실 것이라 여겼사온데 이제까지도 아직 고치지 아니하시옵기에 신들이 감히 고치시기를 청하옵니다 하고 사헌부에서도 또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유례 형제가 문무과 출신으로 동반을 지냈으니 이제 이 벼슬을 주는 것이 무방할 것 같고 또 악을 미워하면 그 당자에 그칠 뿐인 것이 성인의 법이므로 이 뜻을 가지고 사람 쓰는 길을 넓히려 하는 것이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유래는 알랑알랑 아첨하고 공교로운 재주가 있어 남의 좋은 점 나쁜 점을 집어내기를 능하고 권세 있고 높은 사람 섬기기를 잘하며 제 분수를 생각지 않고 엄난하고 더러운 집안으로 동궁의 군주를 복량하게 하니 사람들이 모두 비웃었다. 군주는 왕세자의 적출유녀의 딸을 말한다. 세종시록 117권 세종 29년 7월 17일 정리 두 번째 기사. 새 쌍둥이를 낳은 여자에게 쌀 5석을 하사하다. 경기도 장단현의 사몰이란 여자가 한 번에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는데 쌀 5석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117권 세종 29년 7월 20일 경술 첫 번째 기사. 강도 김자현 윤충산을 처참하다. 세종시록 117권 세종 29년 7월 21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세자가 개조당에서 조참을 받았다. 일본 폐가대의 외인 덩원정청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었다. 세종시록 117권 세종 29년 7월 21일 신해 두 번째 기사. 정군의 대립을 막기 위해 둥근 목패를 주도록 하다. 평안도 도절제사가 아뢰기를 변경에 부방하는 정군이 간혹 사살의 잔열한 자를 대리로 내보내므로 이 때문에 방어가 부실하오니 이제부터는 부방 정군의 호수를 선군의 예의에 따라 관청에서 둥근 목패를 주되 한쪽 면에는 성명, 생년, 용모와 부모의 성명을 쓰고 한쪽 면에는 아무고을, 아무마을의 거주소를 쓰고서 소전자로 정군이라는 두 글자를 낙인하여서 대신 세우는 것을 막아 방어를 충실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7권 세종 29년 7월 21일 신해 세 번째 기사. 강도 등 죄수 17인을 처참하다. 정주의 죄수인 강도, 김송, 임금련과 중신담 등 7인과 은산의 죄수 김자원, 조득지, 김철 등 4인과 수능의 죄수 박막삼 등 6인을 율에 따라 처참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7권 세종 29년 7월 25일 을묘 첫 번째 기사. 경기도 월암사의 단청을 가는 공장의가 양식 발하지할 것을 유시하다. 경기도 감사에게 유시하기를 풍덕군 월암사에 단청을 하려고 사직 이 양미가 공장을 거느리고 가니 경이 영중의 양식으로서 발하지를 하여 주라 하였다. 세종시록 117권 세종 29년 7월 26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세자가 개조당에서 조참을 받았다. 세종시록 117권 세종 29년 7월 26일 병진 두 번째 기사. 황해도를 제외한 각도의 진상을 허락하다. 예조 판서 허후가 아뢰기를 금년은 각도에 풍년이 들었사온데 다만 황해도만이 염려되오나 그다지 실롱이 아니오니 모나오건대 각도로 하여금 거전대로 진선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되 오직 황해도는 진선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117권 세종 29년 7월 27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사졸 훈련과 징병에 대하여 대신들과 의논하다. 의정부 우찬성 김종서가 상서하기를
우리 국가는 정치와 교화가 바르고 밝아 다스림에 필요한 일이 모두 잘 베풀어졌사오며 가히 말씀드릴 것이 없사오나 오직 병사의 한 가지 일뿐이옵니다. 병가에서 말하기를 백성을 가르치지 않고 전쟁을 하면 이는 민중을 적에게 주는 것이라고 하여 삽고, 육아에서도 역시 말하기를 군병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정예해야 좋은 것이라 하였사온데, 이제 가복과 병장기가 과연 견고하고 예리한지, 사절들이 과연 훈련되어 있는지 신의 보는 바로는 아마도 정예하지 못하였다 싶사옵니다. 하삼도는 땅이 넓고 사람이 많으니 마땅히 군사와 말이 정예하고 강장할 것이온데, 건장한 말이 항상 적고 갑주가 견고하지 못하고 활과 화살이 튼튼하고 편리하지 못하여 나무 활을 가진 자가 열에 여덟 아홉이나 되는 것을 신이 눈으로 본다이오며, 이 같은 군졸이나마 훈련을 하지 않아서 앉고 일어서고 나아가고 물러가고 하는 법을 아는 자가 거의 드무없고, 더구나 평안 황해 두 도는 농사가 흉년 들어서 죽은 것을 구제하기에 넉넉지 못하온데 어느 겨를에 사조를 훈련하고 갑주와 병기를 수선하겠습니까? 평안도는 부역 나가는 노고와 사신을 호송하는 번거로움이 더하온데, 비록 병강의 각 보루에 제방은 조심스레 갖추어 있으나 안에서 응원해 줄 뒷받침이 없사와 좀 도둑 같은 것은 가히 제지할 수 있으나, 만일 큰 도적이 있을 때는 장차 어떻게 막을 것이온지 신이 매양 이 일을 생각하면 음식이 목구멍을 내려가지 아니하옵니다. 옛적에 요나라 사람이 말하기를 여진의 군사가 10,000명이 차면 천하에 대적할 리가 없다 하더니, 요나라가 과연 10,000명이 차고 남은 것에 패하여 쌉고, 고려때에는 사적이 망한 원나라의 남은 졸병들로서 갑자기 서쪽 지방을 침범할지 변방이 막아내지 못하며 드디어 거침없이 사문 밀어 무인지경에 들어오듯 하였으니, 이런 것이 곧 언감이 되옵니다. 국가가 안으로 군사의 훈련을 설시하고 밖으로 단련을 두는 것은 진실로 갑주와 병기를 수선하고 사절들을 훈련하여 뜻밖의 근심을 방비하려 함이온데, 이제는 그러지 못하와 혹은 흉년이 들었다느니, 혹은 걱정될 일이 없다느니, 혹은 백성이 괴로움이 된다느니 하여 아무쪼록 우선 편하기만 위하여 활과 화살을 매만지지 아니하고, 갑옷과 투구를 수선하지 아니하며 활 쏘고 말타기를 익히지 아니하고 진법을 연습하지 아니하여 점점 이에 이르러 백성이 병사를 알지 못하게 되오니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니옵니다. 신은 듣자오니 중국의 거미 군사는 날마다 진법을 익히고 제로의 진장들이 한가히 식사할 틈이 없다 하오니, 따라서 가히 알 수 있나이다. 나라의 큼과 군사의 많음과 반석같이 굳음으로써 이와 같이 급급하게 깊이 계획하고 멀리 걱정하기를 쉬지 아니하는데, 우리나라는 서북으로 산융과 지경이 연접하고 동남으로는 섬 오랑캐가 바짝 가까이 있어 사방으로 적을 받게 되었사오니 어찌 가히 하루라도 방비할 일을 잊을 수 있사오리까? 이제 교섭하려 하면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백성이 굶주려서 시킬 수 없다 하고, 갑주와 병기를 수리하려 하면 말하기를 백성이 가난하여 이바지하지 못한다 하고, 점검을 하려 하면 말하기를 민간이 소동한다 하고, 군사를 움직이려 하면 국고가 비어있다고 하옵니다. 그러하오나 외환은 우리 백성이 굶주린다 하여 생기지 아니할 것이며, 외구가 우리 창고가 비었다 하여 오지 않사오리까? 예로부터 환란은 혹 간구하고 곤란한 때 발생하기도 하오니 이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옵니다. 신은 원하옵건대 8월부터 시작하여 서울의 군사는 번들 때를 계획하고는 하루 건너씩 진법을 익히어 좌작 진퇴의 절차를 알게 하고, 또 활 쏘고 말타기를 익히며 말을 달리면서 치고 찌르는 방법에 익숙하도록 하되, 각도에 대해서 진장들로 하여금 항상 당번 군졸들을 거느리고 위와 같이 교섭을 하며, 추수가 끝나기를 기다려서 이전의 경례에 따라 각도 각고의 각색 군정과 군장 마필은 우선 감사로 하여금 순행할 때를 당하여 일일이 점검하고 연속 조련하게 하여 혹시라도 해이함이 없게 할 것이옵니다. 무사를 약간 아옵는데 하루라도 궁시를 잡지 아니하면 생소하여지거늘 하물며 열흘이 오리까? 말 달리기로 역시 그러합니다. 송나라 장수 악비는 부호를 정비하고 훈련을 부지런히 하며 참호를 뛰어 건너기와 언덕에
달려오르기를 연습하지 않을 날이 없었사온데 그 아들 아군이 참으로 뛰어 건너다가 말 탄 채 넘어진지라 장차 목 베어 죽이려 하니 부하 장수들이 굳이 말려 그만두었으되 그래도 매를 수십 대 때리었습니다. 이 때문에 호령이 엄숙하고 사절이 씩씩하여 어디를 가나 거치는 것이 없었으니 이것이 교습의 분명한 효과이옵니다. 만일 신의 말씀을 옳다 하시와 훈련을 시키시오면 혹시라도 갑작스런 사변이 있을 때 이익됨이 100배나 될 것이었고 갑작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해로움이 있어 후회가 되오리까. 엎드려 제가 하시기를 바라옵니다 하니 임금이 세자에게 명하여 좌이정 하연 좌찬성 박종우 우찬성 김종서 좌참천 정군 우참천 정갑선 도승지 황수신을 불러오게 하고 점지하기를 예로부터 중국에 일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도 방비가 없을 수 없으니 옛날 태종 황제가 북방에 있을 때에 그때 생각하기를 북방에 있는 것은 필시 의미가 있는 것이라 하여 신경내는 말하기를 방비가 있어야 마땅하였다고 하였고 그 뒤에 허주와 조말승이 말하기를 평안도의 마땅히 저축을 많이 하여 뜻밖의 근심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평안도는 중국 사신이 자주 와서 백성이 피폐하고 재정이 고갈된 데다가 이만주가 또 변상의 헌단을 만들어 한 지방이 시끄러운지라 김종서가 말하는 바 사조를 훈련하고 기계를 연마하는 일들이 매우 내 마음에 합당한데 그러나 국가에서 거사하려 하면 혹 못하게 하는 자가 있기도 하고 또는 힘이 부족하여 끝내 이루지 못하기도 하니 경들은 마땅히 좋은 방책을 진술하라 하며 연히 말하기를 하산도의 고을들에서 민호의 많고 적음으로 차등을 하여 가령 500호의 고울이면 한 사람을 내게 하고 1,000호의 고울이면 두 사람을 내게 하여 그 고울에서의 의복과 양식을 준비해 주어서 평안도로 보내 윤번으로 부방하게 하오면 일이 처리하기 쉽고 평안도 백성들도 어깨를 좀 쉬게 할 것입니다 하고 김종선은 말하기를 신이 일찍이 함길도를 진노할 때 활 잘 쏘는 사람이 매우 많았사옵고 또 경상도를 순찰할 때는 병들이 심히 정리하지 못하였사오며 평안도는 아직 직접 보지는 못하였사오나 병장에게 물어보아서 사졸들의 여의고 약함과 병장계의 불비함을 잘 알고 있사온데 최윤득이 세상을 떠날 때에 신에게 이르기를 평안도는 실로 외적을 받는 문정인데 국가에서 수비함이 워낙 소루하다. 내가 병이 극심하여 미처 상사하지 못하였는데 다행히 그대와 말할 기회를 얻었노라. 만일 미루적 이대로 둔다면 내가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겠다고 하였사온데 신도 역시 이 말을 옳다고 생각하옵니다. 가령 수만의 도적이 와서 침범한다면 평안도의 파리한 군주가 헤어진 갑옷이 도저히 당해낼 수 없을 것이오니 수비하고 방어할 방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하고 종우는 종수의 의논을 따르고 부는 말하기를 신이 평안도 감사가 되었기에 그도 이를 잘 알고 있사옵니다. 그년에 기근이 계속되어 인민이 가난에 쪼들리오니 그들로 하여금 갑주와 병장기를 새롭게 하고 타는 말을 충실하게 하는 일은 비록 집과 세간을 다 팔아 없앤데도 될 수가 없는 일이옵니다. 그 백성들이 일찍이 말하기를 행성을 다 쌓으면 국경 지키는 구실이 조금 풀릴 줄 알았는데 이제 행성을 다 쌓았는데도 수졸이 감해지지 않아서 쉴 새가 없으니 성 쌓는 효과가 어디에 있는가 합니다. 행성을 이미 쌓은 곳에는 약간의 종도둑은 졸감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오니 청하건대 변방 지키는 군사의 수요를 적당히 감하게 하시고 병장기는 사사로이 준비할 수 없사오니 모름지기 관가에 저장한 것을 주도록 하소서 하고 갑수의 의견도 이와 같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군사의 연습을 내 마땅히 하게 하겠다. 다만 평안도가 조폐하여 이에 이른 것을 경들은 앉아서 보기만 할 것인가? 장차 어느 날을 기다려서 소상하게 할 것인가? 각각 그 구제할 방책을 극진하게 진술하라 하니 여는 아래기를 안주와 관계 등지에 한 위를 설치하여 좋은 이름으로 명명하고 채 아직을 많이 주어 군사를 뽑아 소속시켜서 차례로 방수하게 하다가 공적이 차면 사품관에 임명하여 서울에 와서 수기할 것을 허락하오면 사람들이 즐겁게 자진에 응모하여 거도의 백성들이 조금 쉴 수 있을 것이옵니다 하고 종수는 아뢰기를
신은 평안도의 형편을 알지 못하와 폐단을 구제할 방법을 자세하게 아랠 수 없사오니 원하건대 그 도의 감사와 변장에게 유시를 내리시어 마음을 다하여 단문하 보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하삼도의 군사가 멀리 평안도에 가서 지키는 것은 나는 불가하게 생각한다. 평소에 변방의 먼 땅을 버리고 방어하기 쉽고 편리한 곳으로 들어와 지키게 하고자 하나 조정의 땅을 가볍게 버릴 수 없으므로 군사를 모집하고 벼슬을 상주어서 변방의 수비를 충실히 할 것은 내 마땅히 시험해 볼 것이고 그 나머지 조건들은 장차 그 도에 탐문하여 할 것이니 무엇이든지 백성에게 이익될 만한 것들을 경들이 다시 자세하게 연구하라고 일찍이 평안도에 임명되었던 자들을 불러 세자에게 명하여 친히 묻게 하니 중추원사 이천과 예문관 대제학 박안신이 아뢰기를 이전에는 16구자만으로도 좋게 방어하여 싸운데 대저 도둑이 들어와 침노하는 것은 반드시 엿보고 노리면서 빈틈을 타서 들어오므로 구자가 비록 드물더라도 어찌 능히 수십리나 깊이 들어와서 그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까? 이제 구자를 많이 설치하는 것은 병줄이 나뉘어져서 힘이 약해질 뿐 아니오라 사줄이 이로 인하여 쉴 데가 없사오니 농사짓는 백성들이 모여 사는 요해 구자 외에 그 나머지 기묘하지 않은 것은 요량해서 혁파하여 남도에서 방어하는 하러 오는 수조의 수요를 감하게 하소서 하고 이조 참판 조국관 중추원부사 성승 호조참이 정척은 아뢰기를 저 도둑들이 나오는 것이 일정한 방향이 없사온데 긴 강줄기의 험함을 지키지 안 싸우면 산만하에 막힌 데가 없으므로 백성이 혹 잡혀갈 염려가 있사오니 구자가 비록 기묘하지 않은 곳일지라도 격파함은 불가하옵니다. 다만 남도 사절들의 말은 한번 부방하게 되면 도로가 험하고 멀어서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 대개 적사온데 만일 여름철이 되면 강물이 불어 깊어서 도적이 반드시 배를 타고 건너오게 되므로 그런 때는 우리의 한 사람이 가히 100명은 당해낼 수 있사오니 비교건대 갑사 외에 나머지 병조를 모두 보조로서 부방하게 하소서 하고 승이 또 아뢰기를 구자 군사의 마필이 죽는 것은 잘 먹이지 못하기 때문이오니 들풀을 미리 많이 준비하여 두고 사절의 말을 먹이게 하소서 하고 동지중추원사 이양은 아뢰기를 인상과 옥강구자는 방에 기묘하지 않사오니 비옥군대 부방군을 없애어 백성을 힘을 넣어 주고 또 사절을 멀리 가까움을 분변하여 부방할 곳을 정해 주어서 옮겨 다니지 말게 하소서 하고 판성공감사 한창 지훈련관사 박눌생 부지통례문사 지호 성공부정 남상형 예섬소윤 김서 호조정랑 민승서는 아뢰기를 군졸이 1년에 한 번 부방하옵는데 만약 유의했거나 죽은 자가 있을 때 곧 채워 넣지 아니하면 1년간을 또 수자리하게 되고 간감이 더욱 심하오니 비오건대 개해년의 수교에 따라서 만일 유의했거나 사망한 자가 있으면 즉시 보충시키도록 하소서 하고 조국관과 한창이 아뢰기를 평안도 백성은 노고함이 다른 곳의 갑절이나 되오니 다른 도에서 나지 않은 담비 가죽과 인삼 외에 다른 곡물은 전부 면제하게 하소서 하고 봉상시 우효강은 아뢰기를 정탐꾼과 봉화대에서 망보는 자가 적변을 잘 보고하는 자는 벼슬을 상주거나 배를 상주게 하고 잘못하는 자는 죄를 주어서 권장과 징계를 엄격히 하소서 하고 전대욱은 신진보는 아뢰기를 남도군주로서 부방하는 자는 하삼도 진군의 예에 따라서 각기 멀고 가까움으로써 그 부방할 곳을 정하여 주면 평소에 그 주인이 있어서 있고 없는 것을 서로 도와서 백성의 마음이 안정될 수 있는 것이오며 또 구자가 매우 많사온데 지키는 자가 관질이 낮아서 민중에게 위신을 세우기가 부족하오니 만호의 수량을 요량하여 줄이어서 위신과 등망이 있고 관질이 높은 자를 택하여 보내고 경군사 중에서 지혜와 용력이 있는 자로서 군관을 삼아 만호가 있는 구자에 나누어 지키게 하오면 관리로서 불필요한 자가 없게 되고 수비와 방어가 튼튼해질 것이옵니다.
그리고 양계의 남도 인민을 변군에 입거시킨 뒤에 본업의 군액을 경감한 숫자가 많지 아니하므로 한 집안의 부자 형제가 따로 군역을 치르게 되어 곤란함이 비할 데 없사오니 본업의 군액과 방어군을 다시 요량하여 줄이어 백성의 살기가 부요해지기를 기다린 연후에 그 원액을 회복시켜 주소서 하고 사복주부 박대소는 아뢰기를 행성을 이미 쌓은 것으로서 강계, 여연, 의주 등 대진 이외에 그 나머지 병군에는 모두 남도 수조를 제패하고 본업의 인민만으로서 봉화를 조심스레 하고 척후를 멀리 보내다가 만일 적변이 있으면 모두 석부로 들어가서 저 도적의 무리가 와서도 소득이 없게 하는 것이 실로 좋은 방책이옵니다. 만약 본업 사람이 홀로 그 역을 당하여 그 고생을 견디기 어려우면 남도 사람으로 하여금 수년을 기한으로 그곳의 토산물을 가지고 공급하게 하면 그러면 남도 사람은 역을 면하게 되매 좋아하여 공급하고 수고를 꺼리지 않을 것이고 북녘 사람은 물건을 받는 이익이 있으므로 각각 자기가 싸움 때 나가려 할 것이오니 방어가 튼튼해지고 백성들도 편안할 것이옵니다. 만일 말하기를 본업의 백성은 수가 적고 힘이 약하여 자작 지키지 못하고 반드시 남도 사람이 부방해 주어야 한다고 하면 애초에 행성이 석보를 쌓는 것은 본디 남도 사람이 부방하는 패단을 없애려 함이었는데 이제 행성과 석보를 이미 쌓고도 부방하는 고역이 여전하였다면 남도의 백성은 날이 갈수록 세잔해져서 소생할 날이 없을 것이오니 쌓은 것이 무슨 이익이 있사오리까. 남도에서 부방하는 것은 제패하고 북녘 사람으로 편익을 제공하는 것만 같지 못하옵니다. 또 도절제사가 강계로 진영을 옮긴 것은 본시 북쪽 변방을 다 보존하게 하리 함이었는데 이제 그 보존하에 있는 곳이 불과 만포등 한두 구자일 뿐이고 그 나머지는 도로가 험하고 멀어서 뜻밖의 일이 있을 때 미처 가기 어렵고 그 군들이 모두 남도 사람이어서 영로를 왕래할 때 패단이 적지 않고 군량을 전부 남도에 실어 가야 하오며 또 여러 고을에서 왕래하는 아전들이 모두 공명을 받고 있사오니 이러한 패단은 낱낱이 들기 어렵사옵니다. 만약에 강계에 진을 두어서 과연 연변 전체를 보존하게 족하였다면 패단이 더라도 아까울 것 없지만은 이제 한두 구자를 위하여 온도가 패단을 받게 되면 실로 미편하옵니다. 야인은 좀 도둑이기에 불과 변반 촌락을 노락질할 뿐이지만은 안도와 연변은 한도의 복심으로서 수나라 군사와 홍건적이 모두 이 길을 거쳐왔사오니 진을 안주로 옮기고 영변을 다음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나이다 하고 내자판관 권시좌가 아뢰기를 연변의 목책을 먼저 돌로 쌓아서 백성들을 하여금 굳게 지키고 농사짓게 하오면 백성이 저절로 편안해질 것입니다 하니 드디어 유서를 평안도 감사에게 내리기를 여러 신하들의 아랜 바가 분분하여 같지 않고 멀리서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경인 이 의논을 가지고 도적을 막고 백성을 보존할 수 있는 연구한 방책을 도절제사와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언감은 남의 실패가 자기의 경계될 만한 일을 말한다.